부천학 연구소 소장님이신 김희태 소장님께서 재미있게 비 오는데 이제 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김희태 소장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거 무슨 기분이 조선시대 때 서당, 비 오는 날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한옥이, 여기 와서 이 한옥이 쓸모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느껴봅니다. 옛날에 여기가 저 김치 체험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성김치라는 데서 해놓고 애들 이렇게 쭉 돌려서 해놓고 이랬는데, 이걸 이렇게 그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아주 오늘은 진짜 서당 기분이 나네요. 그 말 안 들으면 여기서 뭐 손들고 이래요? 비 오는데 붕어빵, 오늘 붕어빵 생각이 나는데, 붕어빵에는 사실 붕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칼국수에 칼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없죠? 제가 약대 사람인데 약대는 약학대학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부천의 지명 이야기예요. 근데 부천 지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엉터리도 많고, 또 전혀 무슨 쉽게 얘기하면 달나라 가는 얘기처럼 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명이란 뭐냐? 지명은 그냥 땅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내 친구 지명이가 있다고? 그건 지명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게 일종의 부호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어디 약속을 해서 여긴 여기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부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명이 아주 우스운 것 같은데, 지명 나름대로 뜻이 있으면서 저희 지명을, 저는 뭐 지명을 본격적으로 뭐 어려서부터 연구한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역사학, 지리학, 인류학, 특히 언어학에 밝아야지만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명학회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다 국어 국문학과 중에서도 별도로 지명만 연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어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십니다. 왜냐, 지명학 해가지고는 대학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사학, 지리학, 인류학, 언어학 뭐 이런 걸 모두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명을 시대구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언제 뭐 지명이 생기고 한 기록이 없으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만시대 때 우효모탁국이라고 하는 마한의 54개국 중에 하나 있었다. 매일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그게 이제 부천이다. 그래서 부천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뭐 4번째 지금 학술회의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쪽에서는 또 우리가 우효모탁국이다 하고 설을 내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데가 저쪽 문학산성 있는데 그쪽이라고 하는 분들, 혹은 인천에 넘어가면 연희동이라고 있어요. 연희동이다, 어디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은 또 춘천이다. 그러나 대충 이제 부천 쪽으로, 부천이라 그래서 그럼 뭐 부천 상동 몇 번지냐 이건 모르고 그냥 언저리일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만주에 강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리부도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기록에 나오는 성의 이름을 쭉 찾아가지고 그거를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지, 거기서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 켜주셔도 돼요?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우유모타쿠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 이제 나오는 것이 장수왕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주부토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그 주부토군을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장제군으로 바꿉니다. 긴 뚝 있는 고운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주부토도 마찬가지로 보뚝고울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변해도 그게 다 의미가 있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신라 때 경덕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한자와 소위 한화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말 이두나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것들을 두자로, 대부분 다 두자로 만들어요. 그게 한화정책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한화정책이 선진정책입니다. 당시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개 나라가 바뀌면은 지명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아는 고려가 고려태조면은 이게 이제 시조가 최수종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최수종. 왕건 그러면 또 저희 어려서는 왕건이 그러면 국물에 고기 큰 거 들은 걸 왕건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고려 때 이제 왕건이 이 지명을 많이 바꿉니다. 근데 이 왕건이 이 지명에서 그런 연계성을 안 가지고 막 바꾼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부토군은 보뚝이 많다 해서 주부토군인데, 그럼 장제, 길장자에다가 제방제자를 썼거든요. 긴 제방이 있는 동네다 이런 식으로 연계성을 가는데 고려는 그게 거의 없이 그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 조선에 넘어오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면서 소위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글 전으로 되게 나누는데 제일 많이 바꾸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원이에요. 태종이. 우리가 태종 이방원이 그럼 뭐 그냥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분이 조선의 첫 번째 기틀을 마련한 분이에요. 그 속에서 문화가 꽃피고 하는 게 세종대고, 그 다음에 왕권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오히려 세종입니다. 수양이가 난을 일으킨 게, 그러니까 역사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글 이전까지, 그다음에 한글이 소위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이제 한글을 많이 쓰게 되죠. 물론 뭐 언문이니 암클이니 해가지고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유교 숭상 국가가 됐으니까 이 불교는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승려들은 7천 중에 하나예요. 7개 천인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도성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내세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안 사람들이 다 가서 복을 빌고 오는 데가 절이에요. 그래서 불경을 많이 언해를 합니다. 물론 세종도 하고 뭐 태종도 하고 그 월인 청강지곡이니 그다음에 석보상절이니 월인 석본이 해가지고 초창기 한글을 연구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게 있지만, 그 뒤에도 조선시대 말기까지 무수한 경전이 언해문이 간행을 해요. 여자분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 국어를 지킨 게 그 불경에서 지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면서 그 소위 합성지명이라고 해가지고 부천이 뭐예요? 부평의 부자와 인천의 천자를 따가지고 부천이라는 전혀 새로운 지명을, 그러니까 조금 없는 지명이죠. 이런 걸 막 일본 사람들이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부천에서 요 근래에도 했더라고요. 뭐 범박동하고 괴안동하고 합쳐서 범안동. 이거 족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종리 보니까 오종대로 했다가 인천에서 왜 니네 이름만 넣냐 그랬더니 거기 봉수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저 끝에. 그래서 봉오대로. 난 그래서 봉오동 대첩을 친 분이 부천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이름을 해도 제가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5자리 뭐 이런 그 이름이 많습니다. 전철도 보면은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가는 조그만 모노레일 같은 게 있어요. 우이신설선.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머릿속에 되면 되거든요. 그 약대 있는 데 보면 도약로라고 있어. 뭘 도약한다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당리에서 약대까지라고 도약로인데 도당동 사람이랑 약대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당리도 옛날에 약대였어요. 그래서 약대와 삼정리를 바깥약대, 그래서 반약대라 해서 흔히 반약대라고 그래요. 이제 은편 현상에 의해서 내리와 도당리를 안약대예요. 그러니까 약대로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도당리 사람들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그 지명이 특히 일제가 만든 지명들이 그런 게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제 말기에 창시개명 해가지고 시까지 다 바꾸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지명학 하는 분들은 창지개명 해가지고 땅 이름까지 바꾸게 했다고 뭐 난리인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도 뭐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자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는 문화, 역사, 뭐 경제 이런 식으로 지명을 이제 분류해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일찍이 우리 이 부천의 지명 유래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는 작고오셨지만 일찍 돌아갔어요. 이 양반이 저보다도 후배인데 최연수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 양반은 한 30개 이상으로 부천 지명을 분류를 해놓기도 했어요. 지명의 특징을 보면은 지명은 보수성이 강합니다. 한번 지명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름은 바뀌어도 그 뜻은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옛날 지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음변천을 해요. 끝도 없이 음음변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 당진에 가면은 행갯말이라고 해서 행갯말 그게 뭐냐면 향교에 있는 마을인데 향교가 있는 마을이다. 그 향교말에서 행갯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예로 이화동을 들어놨는데 혹시 이화동이라고 계양면에 있던 마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귀련 지나가지고 이화동인데 거기가 원래 이름이 백오지예요. 백오지. 배가 들어오고 앞으로 쭉 튀어나오는데 배도 들어오고 해서 백오지인데 사람들이 자기 동네는 예쁜 이름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를 가짜라고 그래. 가짜. 아름다운 가짜를 써서 아름다운 말을 전부 다 거기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먹는 배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이자. 그 되면은 툭 튀어나오는데 우리 구지리의 구진말, 그 구지가 튀어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김포에서 강화로 넘어가는 옛날 강화대교가 있어요. 갑고지나루 터 있는데, 갑고지도 큰 고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편이 그 월곤면입니다. 달고지. 근데 달이 원래는 산이라는 의미거든요. 산이 이렇게 문수산이 내려와 가지고 있어서 고지인데, 그 달고지인데 그게 뭐 월곶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고지를 화로도 써요. 꽃화로도 쓰고 뭐 화려화로도 쓰고, 한자는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화동이 된 거예요. 전혀 백고토공 관계가 없는 동네인데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나중에 막 바뀌어가요. 그래도 보수성이 있어서 그대로 지명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면은 그 지명이 그냥 바뀌기만 했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 안산 이쪽에 가면 고잔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고잔. 그건 어디든지 많아요. 고잔이는 높을 꽃자에다가 잔자도 그래가지고 잔다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다 거짓말이고, 곧안, 고지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고잔이에요. 그럼 고제 바깥에 있는 마을은 뭐냐? 그게 어디에요? 일산 그쪽에 가면은 항공대학이 있는데 화전이라고 있습니다. 화전이 꽃화자 고지예요. 밭은 왜 바깥이에요? 곧 바깥에 있는 마을이 변해가지고 화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면은 지명이 쉬워지죠. 근데 그거를 또 해석하는 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어느 게 맞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는 자연지리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부천의 역사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연지리를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천 시사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 콩나물 신문에 연재도 하고 했던 분인데, 깊은부지 펄벅 갔다 오셨죠? 거기 해발 한 30에서 40m 되거든요. 거기까지 바닷물이 출렁거려서 거기 배가 두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한강까지 있는 동네, 중동, 상동은 그래도 조금 나. 중동, 약대, 삼정, 내리, 도당, 대장, 이런 데가 제일 높은 데가, 중동이 제일 높은 데가 해발 15m예요. 근데 해발 40m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못 살지요. 그게 내가 매일 그러잖아요. 제가 넙치자손 후손이라고. 넙치밖에 못 살았어. 좀 높은 데는 그래도 고동 후손이라고 우리가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이제 큰일이에요. 그게 땅이름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부천에. 거기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부지리 같은 데 보면은 그 수리조합하면서 물문 이렇게 세멘트로 해가지고 물을 빼고 하는 데거든. 그런데 거기에 개라는 게 있습니다. 개. 여러분들 누구야 정미정과 하는 가수가 부른 개여울 있죠. 소월 김정식이 시를, 정식이 형 알죠? 예. 정식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소월이라고 그래야지 알지. 예. 그 정식이 원래 호적엔 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여울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개울을 개여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게는 동네에는 졸졸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 개울이에요. 개울. 큰 개울도 있고 작은 개울도 있습니다. 그 개울보다 더 크면은 뭐야? 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개가 나오니까는 매일 개만 나오면 배가 떴다는 거예요. 배를 뜨기는커녕 그냥 홀짝 뛰어만 넘어도 되고, 조금 긴 데는 신발 딱 벗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도 개울이에요. 개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 그러면 마포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포자야. 개포자니까 어디 보면은 그 포를 개견자를 써서 개포니까 개로 써서 개견자를 쓴 데도 있어요. 그게 막 헷갈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머릿속에 자연지리를 특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발고도, 표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잘못하면 이제 강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이 먼저 생겼냐 전설이 먼저 생겼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명이 먼저 생긴 것은 지명전설이라고 하고, 전설이 먼저 생겨서 지명이 된 것을 전설지명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은 90% 이상은 전부 다 지명전설입니다. 우리 그 잘 아는 여기 저 소사동 지금은 거의 안 다니는데 여우고개라고 있어요. 여우고개 보면은 여우가 나와서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전설 따라 삼천리 구미호가 등장을 하는 거지. 제일 처음엔 그냥 여우였다가 전설이라는 게 점점 막 거기다 가피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구미호가 수백 마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여우고개나 이런 것들은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회상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이제 거의 말기에 든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많은 그 종교들이 나타나요. 한말에 얼마나 많은 동학도 신흥 종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라는데 저는 이단이라는 말 안 쓰고 그 일본 사람들은 그걸 딱 인정을 해줘가지고 신흥 종교라고 그러죠. 뭐 남묘호랑개교니 천리교니 이런 것들이 다 신흥 종교예요.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명 전설이나 설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여기서 놀라는 분들은 뭔가 죄를 지은 분들이야. 그러면은 지명이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 역사적으로는 폐수가 어디냐? 폐수라고 나오는데 폐수가 대동강이냐 압록강이냐 지명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뉴욕, 요크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뉴욕이에요. 햄프셔 지방에 많이 살던 사람들이지. 근데 뉴멕시코는 좀 다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한테 그 땅을 뺏어가지고 이름 지은 게 뉴멕시코고, 이런 이 실제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중국 지명 같은 걸 보면은 대만 가나 북경 가나 상해 가나 천진 가나 걔네들은 아주 전부 다 계세요. 북경 동서남북로, 베이징 뚱로, 시로, 난로, 베이루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또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 도로명이 되게 그렇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명의 특징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천의 지명 유래를 언제서부터 서술하기 시작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천 지명재정위원회에서 1959년에 처음 만드는데 이게 그 사실은 정부에서 한 거예요. 정부에서 해가지고 더 가까이 얘기하면 미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왜? 미군들이 군사작전 진행하고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막 지명위원회를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소사읍도 그 만든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활자화돼서 이제 정식으로 만든 게 부천예총이라고 하는데 처음 지명유래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 1988년 그 부천시사가 처음 나옵니다. 한 권짜리로. 여기까지는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범박동,
범씨하고 박씨가 살던 동네, 조마루 조씨가 살던 동네, 여기 조마루 분 계신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전해 내려온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본받아서 이제 거의 비슷한 걸로 88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런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신 분이 최은휴 선생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부천 지명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1960 몇 년이에요. 86년까지 이 한국 지명총남이라고 해가지고 한글학회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이 4페이지입니다. 거기 인원도 적고 또 전국을 커버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쭉 봐가지고 야 1년 이내에 끝내, 2년 이내에 끝내, 그리고 예산을 주고 안 끝내면 안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급히 하느라고 이 옳지 않은 게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존의 것들보다는 한 걸음 더 한 단계 발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 개발이 되면서 중동의 전답이 모두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윤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만 이제 많이 깼죠. 그래서 이쪽 공용 개발을 하는 팀에서 그 부천대학의 민충환 교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중동 개발 지역 내 전답에 소지명 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명유래가 과학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1992년에 부천의 지명유래집이라고 하나 시에서 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연수라는 분이 그 부천사 연구라는 책을 내면서, 이거 다 사비로 낸 겁니다. 누가 돈을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부천의 지명유래를 한 300개 이상을 조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부천의 모든 지명의 기본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느닷없이 이제 그 부천의 땅 이름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강이 산을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천의 땅 이름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도 이 부천의 땅 이름 이야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디지털 문화대전에 실려가지고, 저는 제대로 할 줄을 몰라서 그런데 문화원에서 몇 분이 그 AI로 해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또 콩나물 신문에다 연재를 계속 했는데, 뭐 아까 표고 얘기였죠. 쉽게 얘기해서 1899년에 저 경인간 철도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라고 하시죠. 수도길이 1910년에 생겨요. 그게 우리 약대를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가 철도도 그렇고, 근데 1925년 수리조합이 생길 때까지 거기가 바다, 기풍부지까지 바다였대요. 그럼 바다 속에다 철도를 놓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자유시장이 옛날에는 자유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세 읍내시장이에요. 그럼 거기는 해발 10m 밖에 안 돼요. 많아야 15m. 근데 매일 2번씩 바닷물이 기풍부지까지 올라왔다는데 철도는 어떻게 가다녀요? 저기는 해발 30m, 40m인데요. 그리고 약대 수도길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인천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물 먹이려고 노량진석에 끌어온 거거든요. 거기는 해발 8m, 10m밖에 안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조심해서 읽고, 그다음에 이분의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은 하여튼 뭐만 나오면은 족장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데라는 거예요.
삼정리에서도 지냈고, 걔네 대충 따져보니까 부천 지역에만 족장이 한 20명 이상 살고 있어. 그런데 사만 시대가 되면 이미 족장이 제사를 안 지냅니다. 정치와 그 군사지, 소위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고강동 유적지에선 이제 그 제천의례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성구역을 정해놓죠. 그게 소도라고 하는 겁니다. 소도인데 소도의 신성구역이 다스리는 땅이야. 걔 이름이, 그래서 그 다스리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그래요. 그 천군이 무당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는, 우리나라 샤머니즘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몽골 이런 데 보면 나오게, 그때 무당을 탱그리라고 했어요. 탱그리. 탱그리에서 시작을 해서 단군도 탱그리고, 단군이라는 말이 단군 왕검에서, 고조선의 단군 왕검 그러면은 단군은 소위 종교의 우두머리고, 왕검 이거는 군사 정치의 우두머리예요. 단군 왕검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걸 다 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되면은 족장하고 천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탱그리가 내려오면서 단군도 되고 단굴도 되고, 그 다음에 대감도 거기서 나왔다고 천암선 씨는 주장을 했어요. 그 단꿀래, 아마 어려서 시골 사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게 단골이거든, 골. 그 단꿀래가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가 단골손님이 나온 거예요. 단골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변환을 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분이 뭐 족장이 뭐 하늘의 제사 지내고 이제 물론 지내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건 아니고 이때 되면 이미 그 정치와 그 다음에는 종교가 분리가 됐다는 사실을 이분이 역사적으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천문화원에서 이제 마을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을지를 쭉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지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문화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럼 본격적으로 고대사서부터 지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국지명학회라고 하는 학자 집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하고 합쳐가지고 그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전국적으로 처음 전문가 집단들이랑 본격적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명학회라고 하는 학술 잡지에 특집으로 그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매 한 번씩 이런 연구 성과를 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부천의 영역은 뭐 쭉 다 그 우유모탁국에서 그다음에 지부토군에서 장제군으로, 이제 고려 때 장제군에서 수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수주 변형로 선생, 원래 형이 만든 건데 자기가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수주 변형로 선생이 이제 그 수주가 이 나무 숫자 쓰는 수주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이거죠, 뭐 이거. 논개는 뭐 논에서 사는 개가 논개는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명정 40년이라고 하는 책, 그 50년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명정 40년에 보면 술 먹고 동네 와서 뭐, 그 다음에 저 명륜동에서 소 타고 다 빨아먹고 소 타고 내려온 얘기, 뭐 별 재밌는 얘기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양반 별명이 두주예요. 말술 먹는다고. 그 서울시 1회 문화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수주 변형로 선생이, 제가 알기는. 근데 상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미 아침서 일찍이 가셔가지고 용구목에서 얼마나 드셨는지. 거기 왔는데 그분들은 원래 그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
국가유공자로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소위 광복회에 들어가야 될 분인데 신청한 사람이 서명계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주 오라더니 가셨는데 이미 건들건들하고 오시는 거예요. 별로 큰 키도 아니신데. 그래가지고 준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 이깟 뭐 상 받으러 오라냐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상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깽판을 쳐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을 받는 작가나 누가 됐건 그분들은 전부 다 부부 동반을 해서 와라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 보는 데서는 아무래도 좀 덜할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국가유공자로 저희 문화원에서 이분들 지금 자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거 한다 그러면은 아마 뒤통뱅이 한 방씩 맞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국가에서 뭘 받으려고 그러냐고. 참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고려 때 이제 수지와 안남도부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에 경도되다 보니까 이 한동이라는 거는 안남도부는 물가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다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고려도 그 세운 사람이 또 최수종이네.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수도 개성을 좀 이렇게 큰 네 방향에서 좀 이렇게 지켜줄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안동도호부 지금 안동도호부가 안동도호부 때문에 안동이 된 건데 원래 그 안동도호부는 경주를 안동도호부로 삼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안남도호부 그거는 원래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전주에 있다가 그다음에는 고부로 갔다가 영광으로 갔다 그 뒤에 그 사이에 있는데 그러다가 일로 이 부평으로 온 건데 시대에 따라서 국방상의 중요한 거로 중요도에 따라서 옮겨 다녀요. 그다음에 안서도호부 안서가 아마 황해도 쪽에 있을 거예요 지명이. 그다음에 안북도호부 그게 북쪽에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무슨 바닷물이 출렁이는데 뭐 소설을 써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태조 때 이제 소위 부평이라는 걸로 이제 쭉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옛날에 그 역적 나오면은 동네가 도부에서 부가 굉장히 높은 건데 현도 강등을 해버립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뭐 궁중에서도 왕비나 혹은 궁녀나 누가 됐든 근데 왕자도 마찬가지고 폐서인 해가지고 일반 백성으로 해가지고 넘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천 지명의 특징이 또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지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천 지명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마루 지명이 많이 나와요. 오정마루. 그 다음에 원정동을 맨마루. 지금 먼 마루도 아니야. 1911년에 나온 조선지지 자료에는 먼 마루도 아니고 먼 마우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원자가 먼 원자가 원미산의 원자 있잖아요. 그게 원정동에도 원을 쓰는데 그 원자가 멀 원자인데 멀 원자는 멀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 원미산 같은 경우에는 멀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다음에 원정동 같은 경우에 매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한자가 이렇게 많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마루예요. 그러니까 맷도 산이고 마루도 산이고 역전 앞이죠. 그런 식의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많아요. 이제 뒤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원미산도 멀 원자인데 그걸 머리로 보거든요. 머리가 으뜸 좀 높다는 의미예요.
근데 원미산에 원도 산구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는 미 산이에요. 그 원미를 아름다울 미를 써도 되고 꼬리미를 써도 되고 이렇게 다 쓰거든요. 여러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미산을 지금 지명도 있죠. 멀매라고 해서 멀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산도 되고 아주 높은 산도 되고 여기서 높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어디에요? 우리 그 죽음 가는 데가 화성시에 있는 게 뭐죠? 한백산. 뭐라고 있죠? 화장터 있는데. 화장터. 그게 한백산인가요? 그게 전부 다 크다는 얘기예요. 백두박이에요. 백두산이 박산이에요. 박산. 아주 박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백산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럼 해발 몇 미터 이상을 그렇게 백자를 쓰고 이러느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해발 50m도 안 되는데도 가민이 뭐니 해가지고 크게 써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수리산 있잖아요. 수리산. 그 다음에 소래산. 소래가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소래산. 그 다음에는 안산 가는데 수암봉이라고 있어요. 거기 아주 이 코스가 좋습니다. 수암. 그 다음에 도당동에 가면은 무슨 암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시흥시 쪽에 가면 매화동. 매가 매화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솔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당동 장미공원 옆이 매공이에요. 매를 닮았다고 하는데 매를 닮은 바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높은 봉우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루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자료에서 뽑아놓은 건데 이제 원종동의 대표적인 게 원종동의 맨마루예요. 그래서 먼마루 우물재 하는데 먼마루는 잘못된 겁니다. 왜? 여기 토박이들한테 먼마루가 어디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먼마루가 나와서 좀 알게 된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네 분들하고 오래된 그 토박이들하고 결정을 해서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그런 보물 같은 것들을 그때는 몰랐죠. 그 사람들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먼마루 도당물재 가면은 칼국수에 칼이 없으시 우물이 없어요.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도 2번인가 옮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오정마루. 그 오정동 지금 다 이제 개발을 했지만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삐쭉 올라와가지고 그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조그만 교회가 있었고 중간에 빨간 벽돌 교회가 있었고 지금 옮긴 거거든요. 그게 마루예요. 마루. 제일 꼭대기다 이거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돼요. 맨마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정마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조마루가 있습니다. 조마루. 그 조종 해가지고 마루종자를 써요. 근데 마루종자를 안 쓰고 지명 중에 같은 종이니까 쇠복종자를 쓰는 지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내동교에 지금 있는데요. 거기 약간 언덕백이거든요. 그게 옛날에 대추마루예요. 그 대추마루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오거든.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 물이 와가지고 대추씨만큼 낳고 다 물에 잠겼다. 이래서 대추마루라 하더라.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서울에 가면 대조동이라고 있죠. 대조동. 저 불광동에 있는데 그 대조동이 있어요. 그 큰 대자에다가 대추나무 조자거든. 그건 뭐냐면은 거기 실제로 대추나무가 많았었다고 그래요. 이 대추마루에 이 조자도 대추조자거든. 그런데
이게 대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언덕진데 큰 동네가 있었다. 근데 저 어려서 보면은 거의 5집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 대춘마루에. 그다음에 이제 마루택이라는 데가 있어요. 약대 지금 가면은 중앙교에 있는데 그 바로 옆쪽이 약간 언덕인데 거기를 이제 마루택인데 이게 마루턱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마루도 산이 언덕산 마루라는 게 높은 산이 아니고 이렇게 둥근 언덕이라고 봐야 되는데 마루택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루택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정관서의 중심지입니다. 이사무소 있지, 간이소방서 있지, 소방서라는 게 그 손으로 막 하는 소방기구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종이 달려 있어요. 그 급할 적에는 종으로 전부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종 치면은 오늘 마을 회의 있구나. 빨리 치면은 누구네 불났구나 이렇게 다 뜨고 보이지 않는 암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리사무소가 있었고 협동조합이 있었고 거기다 모여 있었습니다. 꼭대기니까 잘 보이죠. 그 마루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붕어마루산이라고 했는데 저도 정확한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때 좀 확인해 놨어야 되는데 이제 웬만한 분들 다 찾고 오셔가지고 붕어마루산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상하 오정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미구 일부와 그다음에 옛날 게 상오정면 하오정면이거든요. 옛날 부천군 내에 부평도구 내에 마루지명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데가 부천입니다. 지금의 부천.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10몇 개 중에 뭐 11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종리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 면이 아니고 동면인가 서면인가 그런데 거기에 용종리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름이 용마루예요. 용마루. 용 등불 저렇게 뻗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용마루거든요. 용마루가 뭐예요? 이 지붕의 맨 꼭대기에 오는 게 용마루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부천의 지명 중에서 이제 부천의 습성이죠. 그것도 일종의 경음화가 아주 심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까치는 그냥 경음화된 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지만 여기도 나와 있듯이 도당골인데 도당골, 도당골인데 도당골, 권총을 꼰총 이런 식으로 경음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만 이런 건데 절골이 아니고 절골 혹은 절골 이런 식으로 이 부천 지명은 경음화를 아주 심하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1911년에 나온 거 보면은 조금 잘못된 것도 있어요. 조선 지지자료라는 데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매봉제 산인데 그 매봉제 산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이건 일제가 조사해 놓은 자료인데 그 다음에는 안암산업 앞에 지금 안암전기인가요? 안암전장가 그 앞에 큰 웅덩이가 있고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돌다리거든요. 근데 돌다리 그랬어요. 정말 돌다리. 그 다음에 이제 흑다리 이게 오종 쪽에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신상리 아마 여기 어디가 신상리였던 것 같아요. 신상리에 벽돌막이 있었는데 벽돌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 골과 울이 있는데 울 이거를 대부분 다 골을 썼지 울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같은 개념인데 그 울은 사울이라고 해가지고 고리울, 까치울, 여울을 그것만 사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실은 여기 나와 있듯이 골, 마을,
말, 동, 리 같은 것을 나타내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울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울타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울타리에서 나온 말이 울이에요. 돼지우리,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이거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더 축약을 해서 울이 된 거지. 우리가 뭐예요, 우리?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돼지들끼리 사는 그 울타리가 있는데 돼지우리예요. 그 돼지를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소 같은 건 외양간이라고 한 거 보면 좀 제일 재산 목록 1호였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그 또 하나는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얽어서 담 대신 경계를 이루는 물건, 울타리지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거두어 가두는 곳, 이렇게 사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이에요. 그래서 울지명이 골지명을 주로 쓰지, 원골 뭐 해가지고 골지명을 쓰지 울지명을 안 써요. 근데 우리 부천역 다음이 소사역이 아니에요. 서해성 고담역이 소세울역이야. 소사 토박이한테 소세울이 어디냐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지은 분은 자기가 너무 좋은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혼을 내줬습니다. 한번. 이게 무슨 얘기냐? 너 당신 소사 가가지고 소세울이 어디냐고 모른다. 웃소세 아느냐? 웃소세 아랫소세는 다 안다. 그럼 차라리 웃소세에 오면 아랫소세를 옛날에 소세라고 그랬거든. 그럼 거기 웃소세 지명, 거기에 실제로 웃소세 위치예요. 그럼 두 개 지명이 다 옛날에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던 받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특징으로 이 이모음 역행동화 후부요소 생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뭐 배우는 게 있잖아요. 학교를 핵교라고 그러는 게 이자를 하나씩 덧붙이는 게 이모음 역행동화거든요. 그 이모음 튼가 현상이라도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교, 핵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 발음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장동 그러면은 동이나 대장리 하면은 그건 다 생략을 하고, 너 어디 살아? 대제요. 리를 안 쓰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너 어디 살아? 원종리가 아니에요. 원제요. 그래서 몇 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모음역 행동하러 편안하게 되는 거는 그렇게 쓰고, 제가 약대 사는데 약대는 약대 살아요 이런 얘기다 보면 그냥 약대리 삽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리는 안 돼. 한자니까 내 살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리지. 그리고 도당리도 도당 산다 그러면 안 그래요. 근데 요 춘희동 거기가 당하래거든요. 당하래인데 당하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당하리를 리를 빼버리고 아래 한자를 썼으니까 당하리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마루도 조종리거든. 리자 빼버리고 조마루 이렇게 부르는 게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게 대제. 그 사람 이름도 그렇게 불러요. 이건명씨라고 있는데 건명, 그 종명씨라고 있는데 종명, 이런 식으로 부르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후부요소 행정지명을 그 리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을자를 잘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넘말이 있죠. 넘말. 약대도 넘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넘말이라고 해서 장시마을 넘은 마을이라서 넘말이라고 그러는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언덕을 보고, 여기도 물론 언덕 넘은 마을이라는 얘기인데 양쪽으로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쪽 보고 넘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거기 보고 넘말이라는데, 넘말이라고도 안 그래. 넘말이라고 그래. 넘말.
약대 가서 몇 마리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그건 토박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천의 지명유래로 10분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고 학보계라는 얘기 있고 시작해도 될까요? 잘 아세요. 저 콧방울 터뜨리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이게 침 나와가지고 옛날에 교과서 적셔 놓으면 혼나요. 예. 강의하실 적에 예. 이 책자에 몇 페이지 좀 예. 그거 한다 그러고 안 찾아줘. 제가 봐도 제가 치매 초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걸 페이지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 보시고 저도 생각나는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명유래를 하는데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이제 생기는 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생긴 동네는 고강동입니다. 그 고리울 변계량이 그 후손들이니까 거의 세종 때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저 옥길동에 청주한씨 그 한명의 동생인가요? 저기가 그분이 거기 정착을 해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 까치울에 민씨네, 여흥민씨네. 여흥이 이게 원래 여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씨족들은 벌써 한 600년 정도를 여기 정착해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똥변씨? 아니잖아요. 밀양변씨죠. 그 성도 중요해요. 그냥 변씨 오면은 어려서 뭐 그거 아니에요. 고씨는 고구마, 변씨는 똥가 뭐 이런 식으로 저 별명을 불렸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트는 것도 아니고 그 신곡동서부터 하겠습니다. 신곡동이 옛날에 호구총수라고 해서 1789년에 나온 건데 이때 이제 신곡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신곡리를 깊은 구지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 구지 때문에 튀어나왔다 해서 고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신곡 깊은 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천 서구청 바로 앞이 신곡동입니다. 거기도 인천에 거기서는 뭐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깊이울이라고 그래요. 깊은 동네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고지라고 해가지고 뚝 튀어나온 게 지도상에 나온다 그러는데 거기는 진말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마을 중에 하나인데 진말이라고 있어요. 진말이 쭉 길게 뚝 튀어나왔다 해서 길다를 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 어디에 충청도나 이런 데 가면은 사투리로. 그래서 진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지냐 고지냐 이 문제는 이제 아직도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구지는 곧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데 삐쭉 튀어나온 곳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냥 깊은 고리다 해가지고 깊은 구지라고 쓰는데 두 개 다 아주 뭐 동떨어진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깊은 고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곡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천의 중심지로 등장하는 게 철도 때문이에요. 철도인데 옛날 지금 부천역이 옛날에 소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되면서 바뀐 거 아니에요? 74년도에. 그리고 소사역이 나중에 생겼는데 원래 소사역을 만들려고 했던 자리가 저는 그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제 자리를 찾아갔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써놓은 것도 있고 지금 그 부천역 거기서부터 서울 쪽으로 800m, 700m쯤 가면은 거기에 소사역이 있었다. 혹은 거기다 세우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자료를 찾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소 뒷걸음질 치다 생쥐 잡은 꼴이 돼버렸지. 제 자리를 찾아갔다고 봐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지금 부천역 밑에 가면 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쌍불다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도 안 살았습니다 거기. 그래서 위에서부터 저쪽 할미산 오고 그다음에 성주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 가지고 소사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 소사천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간천이죠. 내려오다가 소명여고 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해가지고 쭉 와서 그 지금 다시 터는 신곡천이 되는데 원래 이름은 제가 알기엔 큰내로 알고 있습니다. 큰내로 알고 옛날에 이름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이거 구간천이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거. 원래 이름은 안양천이 대천입니다. 대천 옛날 기록에 큰내 그 정도예요. 이제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도당산을 서쪽에 있는 우리 약대나 삼정리나 이쪽에서는 앞에 있는 산이 해가 뜨는 산. 그래서 앞산이에요. 대구에 가면 앞산이라는 큰 산이 있죠. 아예 그래서 거기 가면 앞산행 버스가 있더라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을 졌어요. 복잡하지 않고. 그런데 지어오면서 한자화하면서 그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중심지역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소사면에서 소사읍으로 이제 원래는 여기가 석천면이었죠. 석천면에서 계남면으로, 계남면에서 소사면으로, 소사면에서 소사읍으로 발전을 한 거죠. 저희 다닐 때는 뭐 여기 소사역이 유일하게 남부역이죠. 이 북부역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중심지대다가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발전을 하면서 중동 개발되고 그다음에 원미구청 쪽으로 갔다가 중동 개발되면서 지금 새로 시청이 된 거죠. 이제 이 옛날에 신곡동에 이제 속한 게 옛날에 목자리라고 있습니다. 어디 신곡 삼동 일대 신곡 초등학교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목자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목자가 나무 목재에다 놈자자를 썼는데 그게 오얀리자거든. 그래서 자두나무가 많았던 동네가 아닌가 이렇게 지명유래를 푸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 풍수지리적으로 부천 고 일대를 보면은 이게 사람의 목젖 남자들 목젖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젖골이 목젖골로 바뀐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풍수학적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다 없어진 마을인데 신곡동에 포함된 거 진말이 있어요. 이게 그 땡땡이 지하차도 넘어온 바로가 진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땡땡이 골목이라고 하는데 골목이 아니에요. 옛날에 오정면이나 소사 북부 쪽에 있던 분들이 다
다 지나는 데가 이 땡땡이 골목이에요. 지금 뭐 지하차도로 돼가지고 거의 안 가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그 신곡천 시작하는데 거의 거기까지가 진말입니다. 거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진말인데 진말은 그 이 고지 길게 쭉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진말, 긴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장화하고 마누라를 비교하는 장화 없인 못 산다고 하는 그 질어서 진말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분은 어떻게 써놨느냐, 진말이 너무 질어가지고 곡식이 잘 안 돼서 복숭아만 심었대. 복숭아 거기다 심으면 다 죽어버려요. 복숭아는 마사토에서 사는 그 과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성주산 밑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다 복숭아 밭이었어요. 약대 같은데 복숭아나무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좀 깊은 데는 복숭아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제가 옛날에 교사할 때 선생할 때 하면은 활발하나 내성적인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게 돼요. 쓸 게 없어, 쓸 게. 우리 어려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데 내일이 계약이면 뭐라고 써요? 일기 쫙 해가지고 날짜는 일기는 친구나 누구한테 야 그날 비 왔어 안 왔어 해가지고 쭉 쓰고 나서 어제와 같은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이제 화장실을 15일 동안 청소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목자리가 그래서 목적고 진말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군대가 주둔했다, 진을 쳤다 해가지고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릉절리, 지금 안골이라고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대요. 거기가 죽산박시촌입니다. 거기서 나온 분 중에 하나가 박재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4.19 하고 나서 민주당 정권 때 농림부 장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분이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 선친이 아버님인지 할아버님인지 그분이 부천의 최고의 친인을 오셨어. 그래가지고 항상 그게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가슴속에 생인선처럼 남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죽산박씨들이 살던 버릉절리가 있는데 거기 그 죽산박씨 중에 임난 때 살았던 박진이라는 분이 거기 지금도 비석 다 있어요. 장군이었다고, 임난 때 의병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착각을 하셨어요. 잘못 본 거지, 연대를. 근데 박진이라는 분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양반이 1500년생인가 그래요. 90 넘어서 무슨 의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박진 장군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그분들한테 계속 어떤 분은 계속 얘기만 나오면 그러는데 그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박진 장군 잘못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곡동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하우고개가 있어요. 하우고개. 저는 어려서 보면 하우고개가 약대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성태 작곡의 바위고개가 거기서 나온 줄 알았어요. 어려서는. 근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그 다음에 부천시사에서는 꽃과 오동나무가 많은 고개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고개를 학고개라고, 학이 많아서 학고개가 하우고개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를
꽃 한자도 쓰고 화려할 한자도 쓰는데 고지가 그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지리적으로도 별 저기가 없습니다. 저 신빙성이. 그다음에 산의 형태가 그 소가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 형태로 해서 와우산이다. 근데 와우산은 아마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이 대부분 다 소가 엎드렸다 그러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와우산이라고 했는데 그 와우산에서 그 와우치가 나와가지고 와우 고개 그게 하우 고개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척천기에는 시흥에서부터 뭐 거기 그 저 밑에 대골 대야동을 넘어오는데 도둑이 많아가지고 상인들이나 소장사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뛸 듯이 넘어와가지고 하우 고개를 넘어오면은 숨이 차서 하우하우해서 하우고개였다고 한다. 근데 그냥 지명 전설이에요. 그거야말로 재밌는 전설로 하나 기록될 수도 있죠.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화우현이 화호현산으로 또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호현산이 그 꽃화자를 그리고 그다음에 오동나무 오자로 봐가지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게 다른데도 화우고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화해를 한 고개다. 그래서 과천인가 어디 가면 진짜로 화해 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여러 가지 지명이 있다. 꼭 하나에다 귀착하시지 말고 이제 성주산 문제가 또 있어요. 성주산이 그 김만수 시장 시절에 무슨 대동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광역동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19년인가? 2019년인가? 언제 그 2019년은 안 되겠고 2016년인가 해가지고 광역동제라고 해가지고 10개 동으로 나눴어요. 구를 없애고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를 성주동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누가 성주사는 일제가 만든 일제잔재다 이러니까는 벼랑간 동을 대산동으로 바뀌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그 신경 쓰이는 게 일제잔재, 친일파, 응? 그게 뭐라고 그러면은, 응? 근데 친일파라고 매도해버리니까 아닌데도 내가 그런 경우를 실제로 당하는 거를 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창씨개명도 안 한 분인데 옛날에 창씨개명 안 하면은 호족초본 요새는 뭐 주민등록증까지 있지만 호족초본도 못 들어갔어요. 안 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재 신채호 선생은 호족 없으면 어때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무국적자가 된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그 강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거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성주동에서 벼랑간 대산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거기 보면은 성주산이 일본의 기둥주 천황을 받드는 기둥이 되라고 성주산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주산 안 된다 이거예요. 신사를 거기다 또 있었거든요. 성주산 지금 저 신곡도서관 자리 저 신사 일제 신사 자리거든. 그런데 재밌는 게 신사는 17년에 짓는다고 해요. 그 사람 이제 주장하는 사람 얘기로는 사실은 17년 이전에 지어져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1915년도 자료에 보면은 신공리 일대, 그 부천역 일대에
일본 사람이 15명이 삽니다. 15명이죠? 가구예요? 저기 가구예요? 근데 가구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그 살아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가 신사 형태로 해가지고 그 뭐 돌이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녔다고 그러는데 1913년에 지금 부천 남초등학교가 제가 알기에는 12년인가 13년에 세워져요. 그런데 무슨 1911년 자료에 송주산이 기둥주자로 나와요. 그러면은 1911년에 이미 신사를 세울 걸 계산해서 송주산으로 이름 진 게 아니잖아요. 연대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천 남초등학교가 원래 소사 남초등학교였어요. 근데 원래는 저게 소사 소학교죠. 심상소학교라고 해가지고 일제가 이렇게 가면 한이 없는데 일제가 우리나라에 그 침략을 해오면서 1908년 이때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 이전서부터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학교를 세워요. 민간학교를. 여기도 개남학교도 세우고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서당에서도 민족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일제가 이거 이렇게 되다가 다 독립운동가가 나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경우는 3면 1교를 하겠다 이거예요. 세계 면에 소학교를 하나씩 세우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부천 남초등학교예요. 소사 심상소학교 12년인가 13년에 세워. 근데 이 3면 1교라고 해가지고 세운 게 지네 자식들을 보내려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건 6년제예요. 그러다가 오종초등학교 지금 오종소학교가 생깁니다. 그 오종소학교는 처음에 4년제예요. 소학교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4년제는 그냥 소학교고 그 다음에 6년제는 심상소학교예요. 그래서 4년제 소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심상소학교로 편입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초등학교는 그렇게 일찍 세워졌지만 광복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모두 없던 걸로 해주자 이래가지고 남초등학교 1회가 광복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주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송주산에 기둥주자를 쓴 거는 1911년 자료에 한번 딱 나오고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보기에 우리가 그 성주부터잖아요. 성주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주산이에요. 그냥 주인 주자를 쓰든 기둥 주자를 쓰든 고대면은 이게 주택할 때 그 주자를 쓰든 다 그냥 성주산으로. 그래서 옛날 조선 지지자료 같은 데 봐도 거기만 오로지 그러고 다른 데도 옛날에 부평 도부 관내에도 많아요. 성주산이.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도 성주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성주산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대산동으로 이름을 바꾸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에서 그거를 바꾸는 그 행위를 잘못했어요. 자, 이렇다더라고 누가 신문에 하나 냈어. 원래 신문 기자분들이 대개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 해야지 신문을 읽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나오니까는 시에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놓고는 그 다음 날인가 그 성주동 그 일대 사람들을 다 마놓고 그걸 주장한 양반이 가서 강연을 해요. 이래서 성주산인데 대산이라고 자료에 나온다. 그리고 나서 생각할 시간이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요. 성주산 성들은 뭐가 돼요? 친일파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산 손 드는 거지. 이런
조악한 결정이 어디 있어요? 좀 나중에 대산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7개 지도 중에 대산이라고 확실히 소개된 거는 한두 개밖에 없어. 원래 소래산이 대산이에요. 소래산 줄기가 성주산이거든요. 근데 소래산에 무슨 소정방이가 오고 이래가지고 뭐 엉터리로 만들었는데, 소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래산은 어떤 분은 솔, 작다 이거야. 솔, 오솔기랄 때 솔. 그래가지고 그런 근데 이 작은 산으로 표현되는 게 있고, 솔, 그거는 저 분포 이런 데 보면 수리산이 있거든요. 다 수리산 계열이다 이거야. 수리가 독수리거든요. 수암봉도 수리. 그 다음에 매, 이게 다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대산동을 해놨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대산동도 없어지고, 저 펄벅 그 기념관 올라가는데 그 옆에 그 옛날에 군청 자리거든요. 지금 뭐가 있죠 거기? 그 농협 바로 옆에 거기 펄벅 그 저 푯말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대산동 안내도가 엿혀 있어요. 이 시에서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댕댕이 골목 넘어오는데 거기 보면 대산동 가는 길이라고 해서 화살표 해놨어. 벌써 대산동 없어진 지가 언제예요? 예? 그러게 가서 야단 좀 치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산이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늑한 맛을 주고 하고, 아마 옛날에 거기 당골네들이 좀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큰 산이니까 두루두루 해가지고 당집도 있고, 당집이라는 게 뭐 이 굿하는 것도 당집이고, 그다음에 고갯마루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집 있으면 당집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당골네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사동입니다. 소사동이 아마 부천의 지명유래가 가장 많은 데가 소사동입니다. 그래서 그 옥산면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 옥산면도 몇 산자를 제가 써놨는데, 어느 책에 보면 이게 정식 그 부평부 읍지 같은데 산이 뭐예요? 매안이에요 우리말로. 그 털보자를 써서 옥모면이라고 써놓은 데도 많습니다. 산을 뭐로 쓰면 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산면, 옥모면 이렇게 정식 부평도에서 나온 관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윗소세로와 아랫소세로 이제 나누죠. 그 토질이 이제 우선 소사는 소사가 소세가 되고 뭐 그런데 이 뭐 흰모래라는 의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소자가 소박할 소자인데 이게 소복할 적에 흰옷이라는 희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토질이 사토질, 그 모래가 많이 있어가지고 몹시 강물을 타서 지하수가 귀해서 신앙천 오만재단 부근에 그리고 사근광이 있다 해가지고 사토질, 사근광 해가지고 소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근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소사역인데 거기 보면 모래가 쭉 산에서 흘러내려오니까 당연히 모래가 많았겠죠. 그다음에는 소새는 모래가 많다는 의미로, 소는 그 본디, 새는 모래 방언이 그 모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벽빛이 밝게 빛나는 곳에 위치한 마을, 제일 멋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건 그냥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가끔가다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해주면은 소사분들은 기분은 안 나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소세의 어원은 솔세다. 그래서 솔의 원형이 술이다. 그래서 수리산의 으뜸 해가지고 으뜸 산꼭대기 신성스러움. 그 다음에 새는 그 동쪽 으뜸 새벽
밝음 이래가지고 태양신을 맞이하는데 소세는 동쪽에 신성한 산이 있는 마을이다. 신성한 산은 할미산이다. 그 할미산이 지금 어디냐면 범박동 있지요. 할미산 그 소사역에서 내려서 그 밑으로 이제 지하철이 다니고 쭉 해서 시흥시로 넘어가는 넓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옛날에는 공동묘지였다고 그래요. 저도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공동묘지였는데 넘어가면서 왼쪽이 할미산이고 오른쪽이 봉배산, 봉매산이래요. 그리고 여우고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가 성주산입니다. 이 지도로 좀 나오세요? 그래서 부천대학은 그 뒤쪽이고, 그 넘어가는데 거기가 부천의 끝이니까 그래가지고 봉매산, 봉배산 그러는데 이름이 조금 더 건너뛰면 어디야 그 고강동 선사유적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이름이 호암산이에요. 범바이산. 그런데 범바이산이 봉배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배산이에요. 그래서 오종 초등학교 교과에 봉배산 어쩌고 나와요. 봉배, 봉매, 호암, 범바이산 이게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런데 음운까지 비슷하니까 어떤 분은 왜 범바이산이 호암산이지 무슨 봉배산이 왜 나오냐 그러는데 나올 수 있는 게 지명이에요. 그리고 이 소세 어원은 솔세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태양신을 맞이하고 족장이 나오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족장이 한 20년 이상 살고 이러니까 개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의 뜻을 품고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에는 곰과 호랑이 사람 되겠다고 그러는데 곰계집이 나오잖아요. 그게 운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난 게 단군 왕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시를 열었어요. 그렇죠? 그때 신단서아래에서 신시를 열고 그다음에 단군이 건국 개국을 해가지고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했어요. 아사달, 신시, 그다음에는 설화벌 이런 것들이 다 새말이라는 얘기. 신촌 새롭게 한다 이거지. 철원도 마찬가지예요. 철원에 누가 있어요? 애꾸는 이영철이가 거기다 도읍을 정했거든. 김영철이에요? 나도 김씨인데 이 김씨라고 자랑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근데 철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철자가 무슨 철자예요? 쇠철자 아니에요? 그렇지? 원은 그 벌판이라는 얘기거든. 새벌이라는 얘기예요. 새벌판.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는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철원분들도 몰라 가보면은 관심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부천이 영락없이 설화벌이야. 아사달이야. 족장 한 20명 거느리고 이게 그냥 좀 높다. 그리고 거기다 제사를 다 지내요. 옛날에 좀 높은 산은 뭐예요? 시골 가면 퇴지네요 그거.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뻥을 튀겨놓으면은 아마 그분이 포병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뻥이 세.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혹세무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사다리 부천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 관광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새 찐옥수수 팔면은 돈 좀 되잖아요. 하여튼 좀 큰 산이에요. 그리고 그 범박동에 있는 저 산이 할미산이거든. 할미산이 원래 한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노고산이에요. 늙을 노자에다가 시어머니 고자를 쓰거든.
그 왜 시어머니는 전부 다 늙었어요. 그래서 노고산인데 원래 할미산은 한리예요. 큰 산이다 이거예요. 할미로 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을 또 붙였어. 그래서 할머니를 한어머니라고 그랬어요. 큰엄마가 아니야. 할머니를 큰엄마라고 했어요. 그럼 큰엄마에 대한 명칭은 또 달리 있었겠죠. 할머니가 원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아버지예요. 큰아버지야. 그래서 노고산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신앙촌이 들어오면서 이슬로자로 바꿔서 이슬을 구하는 산이다 이거예요. 그 혹시 그 전도관 다니시는 분들, 전도관은 아시죠? 신앙촌. 그 보면은 어디에요? 전화국 사거리 있는데 거기 신곡 고가 넘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올라간 건물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전도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죠. 예. 거기가 1만 재단이 10,000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박태선 장로님도 참 뻥이 세셨어요. 이 양반은 대공포 출신이에요. 대공포대. 거기 10,000명 들어가면 9,000명은 죽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범박동 거기에 아직 5만 재단이 살아 있습니다. 5만 재단인데 거기 5만 명 들어가면 45,000명은 죽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거기다 10만 재단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시원 고등학교는 아직 있고, 제가 부천군 체육대를 하면 약대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운동장이 크고 좋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었어요. 그 시원고등학교가 탁구 잘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배우 고현정 씨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미산, 할미산 해가지고 노고산으로 한자화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신앙청에서는 그분이 원래 장모 출신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슬성신이라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이슬성신. 저도 그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하듯이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재림예수를 표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구산이 그때 굉장히 큰 거예요.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소사동, 시흥시, 대야동까지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송내동입니다. 송내동. 소란말이에요. 부천에서 지명을 지으면서 제일 손해를 본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송내동하고 역곡동입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송내동의 기원불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송내동의 기본불학이 부질이었어요. 근데 뭐 부질부질하다. 그 부지가 아까 곧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거의 있는 마을인데 부질부질하고 뭐 발음도 안 좋고 해서 송내동은 원래 사람도 안 살던 한 사람의 소나무 밭이었어요. 한 집에. 소란말 그렇겠지. 나중에 한두 명 살면은 어떻게 된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송내동으로 바꾼 거예요. 부지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냐? 역곡이에요. 거기가 역곡동인데 거기 뭐 원래 따지면 거기가 버릉절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버릉절리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버릉절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있지도 않은 대여섯 집사는 역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걸 갖다 발음이 어렵느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역골에는 역이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 어디 있었다 그러는데,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 정도, 원제도에서 원이 있는데 그 정도지, 이게 그래가지고는 동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송내동은 그 소란말이야. 문자 그대로 소란말인데, 여기 보면은 송내동은 원래
송내동은 원래 서도사집 원림이 있던 곳, 소나무 골짜기. 그러니까 서도사라는 분의 그 도사라는 게 이 요새는 저 뭐라 그래, 점 보는 거 뭐 이런 거고 도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도사라는 관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란말 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송내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 구지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구지리는 뽕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뽕나무가 많아서 생긴 동네다. 그 구지뽕이라고 지금 팔잖아요. 거기서 착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의 매년 수해가 되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땅이 구질구질하다. 근데 지형이 들판 강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곳을 고지구지였는데 그 구질이에요. 실제로 옛날 지형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구질입니다. 서촌말은 저 부산동 경계로 마분이라고 일컬었다. 마분이가 말맞자에다가 묻은 문자거든요. 말을 묻었다고 다 얘기들을 해요. 그게 이제 저 대장동에 가면 대장동 그 말무덤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대장동 끝에 말무덤 이렇게 뭐 세워놓고 이랬는데, 말무덤이라는 게 말을 묻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명마 같은 거 묻었겠죠. 대부분 다 이런 시골에 있는 말무덤이 그냥 큰 무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그래서 오정면에 오정리가 있는데 이게 옛날 저 기록에 보면 전부 다 마오정리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오정면이 나오지 않나 안 왔나 이렇게 보는데, 그 큰 동네 이런데 맞자가 붙으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천 서씨들이 사는 촌락이다 해서 서촌말. 그렇지 않으면은 좁고 기다란 길이 있어서 서서히 넘어간다 그래서 서촌말. 근데 실제로 저런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사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 다음에 부천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 경계선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서촌. 동쪽에 있으면 동촌도 있으니까요. 저기 어디에요? 그 송도 있는 데 가면 동촌동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입니다. 중동은 가운데말, 간대말 뭐 이러는데, 이 중동이 왜 안 바꿔주세요? 중동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큰말, 넘말, 외딴말, 일곱집매 뭐 해가지고 있는데, 그 중동이 가운데 있긴 있는데 하리가 있으면 간단히 해결이 돼요. 상리, 중리, 하리. 그런데 이제 하자들하고 이러면은 동네에서 요 근래에는 이런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대표적인 데가 마포구 상수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이 하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상수동은 좋은데 하수동이 뭐냐, 우리가 하수구에 사냐?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무슨 이름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리가 그 상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목적골하고 사이에 있다고 그래서 그 유래했다 이런 소리 있고, 옛날 그 석천면의 면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중리라고 했다 하는 소리 있고, 그 다음에는 들판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다 해가지고 중리라고 했다 하는데, 다 뭐 지리적으로나 봐도 아주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냥 상리 밑에 있고 하리는 없지만 상리 밑에 있다고 해가지고 중리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리가 있어요. 1925년에 지금 여기다 논바닥이 있는데 이제 호수공원 있는데 거기쯤일 거예요 아마 지금 기억에. 그렇죠? 거기에 신상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리야. 1925년에 그 23년서부터 수리적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충청도 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 그래서 저기는 상리는 아마 저기 태안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고, 그렇게 올라오면서 그 공사가 끝나고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게 신상리. 그게 중사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약대 지나면 있는데, 그걸 흔히 옛날에 대부 뚝 옆에 있다 그래서 대부뚝이야 이름이. 그 다음에 지금 그 농장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표적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농장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왜 농장이냐면은 반전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천 벌판을 거기다 가지고 있던 반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놈이 조선 땅에 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반전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그러셨거든요. 그 농장 마을에 반전 사무소도 있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지금 부천중학교, 소사중학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농장 쓰는데 고등학교, 부천 공고도 거기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소작인들이.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오고 나중에 광고 후론에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 듣기에는, 그리고 농장마을 쪽에는 이제 호남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농장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을이 생긴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상리예요. 신상리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신상리에서 약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평으로, 이 사람들은 부평으로 다녔습니다. 사랑이여 부른 유심초라고 아세요? 어르신? 그 큰 형이 저랑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약대국민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대동이에요. 약대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중학교를 서울로 갔더니 너 어느 약학대학 부속국민학교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약대는 한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옛날에 그 족보 한자는 믿지 마세요. 왜? 동네 어른이 나중에 쓰면서 자기 입 맞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이름이에요. 어느 분들은 그 족보 뭐 하면서 거기에 뭐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동네 이름은 천만해요. 저 원종리인데 은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대는 약촌, 약물, 약대골목 하면서 토질이 비옥하고 식물의 분포가 다양하여 산나물과 약초가 많이 나서 그랬다. 그 다음에는 소나무 아래 먹인 약목, 나벌이 약대에서 생산돼서 낙타를 사육했기 때문에 약대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약물토가 있어서 약대로 되어 있는데 약대로 바뀌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의 지명사전을 보면은 대부분 다 약초가 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자란 곳은 호벌판인데 거기서 약초가 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건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약대에는 고개가 2개가 있습니다. 약대 초등학교 고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구택이라는데 동네 안에 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낙타, 쌍봉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약대라고 한다. 그럼 제가 지명조사를 다니면서 이 지명을 하는 분들하고 약대를 답사한 적이 있어요. 한 5명이서. 그러더니 어느 분이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 그래서 이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더니 자동차를 타더니 다시 저쪽으로 가서 보더니 그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근데 그럼 낙타를 여기서 길렀느냐? 그거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 원래 이집트나 이런 아라비아 쪽에서 기르던 낙타가 지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 그 사막에, 고비 사막에 있거든요. 야생 낙타. 그 사람들이 끌고 온 게 거기서 적응을 하면서 야생 낙타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대도 충분히 길렀을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약물토 해가지고 거기가 지대가 나서 물도 안 좋은데 특별한 약초 같은 게 나지 않았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낙타 등처럼 생겼다. 그게 제일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양로 얘기인데 약대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분할을 한 것 같아요. 분리가 돼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사니까 약대, 삼정, 내리, 도당 분할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내리하고 도당리는 안약대. 그 안쪽이 어디냐고 하면은 어떤 이제 곧 이제 일단 내리에 나오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이쪽은 박간약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뿌리는 다 약대예요 거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 저 약은 중국의 왜 위쪽에 즉 산 위에 있는 큰 마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사만시대 이전 이 사만시대 이전 나오는 그 양반이에요. 지리를 무시하는 신성한 우물이 있는 양부터가 약대로 변했다. 사만시대 이전은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료사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정리입니다. 이 삼정리가 세 개의 우물이 있어서 삼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삼정리가 물이 좋았어요. 동네 곳곳에 아람들이 소나무들이 쫙 있었습니다. 삼정동 성당 옆도 다 그 아람들이 소나무 설동산 옆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많아서 물맛도 좋을 거고 한 동네에 큰 물이 세 개가 있다. 이래서 삼정동이라고 하는데 삼정 1, 2, 삼정 2, 2, 장승백이 이렇게 세 개로 얼마 나왔어? 네. 삼정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삼정리가 무지하게 동네가 길어요. 약대 초등학교 그 후문 앞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가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넘어서 장승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삼정리예요. 근데 지금 장승백이 다 다른 마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니까 삼정리 1, 2, 2, 3, 2 하나씩 우물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천에 가면은 십정동이라고 있어요. 여우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물이 10개 있었느냐고 저쪽으로. 그래서 뭐라면 큰 우물 하나가 겨울 되면 그 열이 막 올라와서 안개처럼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여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정설화됐습니다 거의.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면 고래우물이라고 큰 우물이 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래서 여우물이 우물이 10개가 아니고 근데 여기는 3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은 3개의 천 원골 소개미 내천 이게 있는데 이 3천이 해가지고 지금 저 어디에요 안암산업 있는데 안암전자인데 글로 다 내려와서 거기서 모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부평동 쪽에서 삼정동으로 흐르는 큰 내 굴포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삼정리 일구 사이에 그 세 개의 천이 합쳐져 가지고 삼정동이라고 했다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세 개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안 넘겨줘요? 아니 알바비 못 주겠는데. 그 또 하나는 이 양반 또 나오네. 시우물의 시는 감식자를 쓴 것서 감은 감에서 나오고 족장을 지칭하는데 역시 족장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감시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시우물이라고 그래. 삼정리를 어떤 사람들은 시우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삼정리가 밀양박씨촌인데 밀양박씨죠. 그 양반들이 그 밀양박씨들한테 시우물이 어디냐 그러면 뭐 먹었나? 잘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우물이라고 안 그랬어요. 새우물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그냥 삼정리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배기는 재밌는 게 장승배기엔 장승이 없어요. 그리고 삼정리 초입에다 장승을 쫙 해놓고 장승제를 지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한 개라도 세워 거기다 뭐 표석을 하나 해놓든가. 그래서 장승배기는
장승백이 장승이 없는 마을인데 이게 이제 좀 보공항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백마장에서부터 거기까지 국방도로라는 걸 뚫었어요. 그게 비행기 연습장이거든 원래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갈라지면서 이 장승백이가 삼정리가 아닌 다른 동네처럼 이렇게 된 거죠. 내 동인데 이거 넣으면 또 원래 이렇게 되면 이제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자세한 것은 몇 번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딱하게 오면은 그럴 것 같아서 가끔 이렇게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주책을 가끔 떱니다. 이래서 재밌어요. 언제 가는지 모르고. 근데 주책 떤 얘기만 기억하고 진짜 얘기 하나도 기억을 못해.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신 김희태 소장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김희태 대원님은 저희 부천학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그 이제 부천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명뿐만 아니라 역사, 민속, 언어 다양하게 이제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연락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또 답사를 갈 건데 이제 답사가 아무래도 택시 답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용을 많이 들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화원부터 문화원까지 이렇게 와달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좀 해산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현지에서